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석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등록 전에 아름다운 한자 결국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각각 오늘 후보 등록은 하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하는 29일 그 전날 28일까지 다시 실무 협상한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뭐 연장전에서라도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예, 단일화는 되는 쪽에 저는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어제까지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단일화 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못 지켜진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예, 원래 이게 단일화가 잘 되려고 하면은 역설적이지만은 이 본선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예. 단일화 당사자 후보들끼리 또 이 여론의 격차는 많이 벌어지면 이게 단일화가 쉽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반대로 본선에 단일 후보만 되면 본선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예. 후보들 간의 격차도 이 막상막하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단일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까지 단일화 안 된 건 아쉽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시작하는 기간까지 예. 공식 선거운동 그 다음에 또 투표 용지 인쇄하는 시한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사전 투표 들어가는 예. 4월 2일까지도 예.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예. 그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관찰하고 계십니까? 네, 예. 야당 후보들끼리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예.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참 힘들고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 나중에 진짜 큰 짐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에 말하자면 새정치라는 깃발을 들고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새정치를 들고 나와서는 지난 10년 넘는 세월을 끝없는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21세기 들어서 창당과 합당, 탈당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항상 후보 단일화가 어떠니 이러면서 또 중대 결심하고 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익히 봐왔던 모습을 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협상 결렬된 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유선 전화 오후부 측에서 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그런 사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예, 보통 민간의 여론조사 기관들,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조사를 할 때, 예. 무선 전화를 한 8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전화, 유선 전화를 보통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안배를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무선 전화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예. 여전히 전 국민 가운데 한 1,300만 정도, 26% 정도는 집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시민들만 하더라도 무선 전화는 없이 집전화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은 최소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한 15%에서 20% 정도는 집전화를 반영해야 된다. 예. 라고 주장을 했다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것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10%로 낮추고 나중에 5%까지도 낮추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까지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렬이 됐는데, 그거는 그 여론조사의 그 현 상황,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방식,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예. 후보들끼리 결정해서 뭐 대승적으로 양보한다든지 결단을 내린다면은 또 다른 합의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서로 명분이 있고 떳떳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네. 만약에 전 의원님께서 혹시 당사자가 됐다. 네. 그러면 이 유선전화 그 여론조사 방식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우리 예. 조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그 유선 전화 비율을 5%까지 이제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협상 과정은 제가 뭐 직접 보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선한데요. 예. 사실은 이거 유무선 비율을 적당하게 섞는 게 맞는 것이죠. 다만 유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5% 정도 유선 비율을 포함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양보한 아닌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께서 저희 당에 있을 때도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잘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막 끝까지 물론 이제 협상을 할 때 뭐 양보할 수 있는 선, 양보할 수 없는 선 해가지고 이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만은, 저희 당에 있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아예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를 말하자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 비판도 하시던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종인 대표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쭉 겪어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김종인 대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협상의 속사정을 뭐 다는 알지는 못해도 저희들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피곤하겠다. 정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전재수 조혜진 의원과 여의도 중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견 보내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유료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은 MB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세훈 후보 측은 또 반격했습니다. 박영선은 흑색 선전 개별 스타일,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먼저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은 박영선 예. 후보에게 예. 개별스라고 하는 것은 예.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나치 정권의 뭐 홍보부장, 뭐 홍보장관 뭐 이거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좀 과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선거에서 연속해서 몇 번 이제 떨어지시고 지금 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계신데, 몇 번 연달아 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정치인입니다. 예. 아주 유력 정치인이었죠. 그때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 바로 이명박 MB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MB와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끝까지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국민들께서 물었는데도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감옥에 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말을 이제 잘하는 측면을 이제 부각을 한 것인데 예. 오세훈 후보께서 그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땅 이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36억 5천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실 때인데 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주택국장이 그러니까 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나는 전혀 몰랐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또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또 주택지구도 지정해야 되고 택지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를 주택국장이 결정하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렸다. 대한민국 현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도 따져볼 문제인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잘 나갔던 유력 정치인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다스라는 예. 회사의 소유권 등기등본 떼보면은 예. 나옵니다.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다스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걸로 돼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예. 다스 MB 대통령께서 다스가 자기 건데도 아니라고 해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빨리 다스를 MB 대통령 걸로 명의 이전해달라고 소송 한번 걸어보십시오. 민사재판 서울 민사법원은 그 다스 그 MB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소유권 이전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은 적폐청산 바람 속에서 이상한 결론이 났지만은 예. 민사법원은 지금도 그건 다스 MB게 아닌데 MB 걸로 소유권 이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법이 제대로 된 거라면은 적폐청산 법원 재판이 아니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형사법원에서 그거 MB 거라고 해서 멀쩡한 분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그렇게 보낼 정도면 민사법원에서는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죠. 이상은 회장께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빨리 그 소유권 명의 이전 해줘야죠. 예. 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 땅은 자기 부인이 70년대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가지고 있던 땅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주택지구로, 개발지구로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그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그 시장이라고 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양심 선언해라, 발표해라. 오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 그렇게 보면, 예. 우리 일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예. 저희 당을 기회만 되면 토착 외구라고 예.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선전선동하고 하면서 개별서란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자 본인이 개별서는 아니겠지만은 민주당을 지칭한 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게 하면서 정작 박영선 후보 본인은 그 가족이 일본의 제일 도쿄의 요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토착외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렇게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우리 네네. 조은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것은 친형의 것이고 이것을 민사재판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주로 바꿔달라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심 법원까지 가서 이미 결정이 난 문제고 그 다음에 다스를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놓고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는 누가 돼 있든지 간에 사실상 다스를 지배하고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등기부 등본상에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이미 3심 대법원까지 1심, 2심 다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난 판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명박 대통령 사실관계를 완전히 국민들께 잘못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상의 실소유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니고 실소유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실소유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소유주라고 하면은 자기 걸로 돌려달라고 하면 명의이전 당연히 시켜주는 게 법입니다. 당신께 맞다. 이 이름은 형님 걸로 되지만 당신께 맞다라고 하면서 명의이전 안 시켜주면 그게 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토론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